비타민 D는 언제 먹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단정을 하면 무턱대고 브랜드만 보고 또는 뭐 내 친구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사드시는 건 안 됩니다. 비타민 D는 계절과 햇빛의 알림 장치였을 가능성이 크다. 비타민 D가 그러면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왜 나는 D3를 먹었는데 검진 결과를 봤더니 D3 수치가 아니고 이상한 게 적혀있더라. 안녕하세요. 세포주치 이기호입니다. 자, 왜 수많은 영양소들 중에 하필 이 비타민 D만 피부에서 만들도록 진화를 한 걸까요? 이 비타민 D라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비타민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아깝고 햇빛을 이용해서 몸의 상태를 조절하는 광 호르몬 시스템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햇빛을 이용하기 쉬우려면은 당연히 햇빛에 노출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광 전지판을 생각해 보시면은 면적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넓게 분포된 부위가 어디겠습니까? 피부죠, 피부. 게다가 외부하고 직접 닿아 있으니까 태양의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로는 피부가 제일 효율적인 거죠. 그러면은 왜 다른 비타민들은 피부에서 안 만들었느냐? 다른 비타민들은요, 음식으로 얻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타버려요. 오직 비타민 D만 피부에다가 딱 공장을 세워놓고 햇빛을 통해서 직접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비타민 D가 광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피부는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햇빛은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 비타민 D가 시계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비타민 D는 계절과 햇빛의 알림 장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비타민 D라는 시계 바늘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는 것이냐? 핵심은 칼슘이에요. 육상동물이 뼈가 튼튼해야 근육도 움직이고 신경도 작동하고 번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칼슘은 무조건 먹는다고 뭐 쉽게 흡수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주제 비타민 D라면 왜 갑자기 칼슘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께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비타민 D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칼슘이 돌아다니고 칼슘이 운반되는 거를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한마디로 말하면 칼슘 운송회사의 CEO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자연이라는 거가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 사람 피부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햇빛이 충분한 계절이 되면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알려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활동할 시기다. 칼슘 흡수를 올려주고 뼈를 강화하자.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그러면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핵심적인 독성은 고칼슘 혈증이에요. 메스꺼움, 변비,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 또 심하면 뭐 요로결석, 부정맥, 신부전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비타민 D라는 게 많이 먹을수록 무조건 좋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비타민 D라는 거는 어떤 수치를 정상 범위로 봐야 되느냐? 혈중 비타민 D는 20 미만이면 보통 우리가 결핍, 30 이상이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기관이 많아요. 보통 70이 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정설이고 100 이상이면은 이거 과다하다. 그런데 저는요, 피 검사를 하지 않고 자기 비타민 D 수치도 모르면서 장기 복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한 50에서 7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꼭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비타민 D 이기호 썰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D가 높아졌다는 것은 햇빛을 충분히 받았다는 뜻이겠죠? 생체 시계의 입장에서 오늘 낮 근무가 충분했구나. 이런 신호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잠잘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먹으면 졸립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미 정답을 말했지만 비타민 D는 언제 먹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단정을 하면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비타민 D의 그 복용 방법을 영양제 뒤에 보시면 자기 전에 먹으라고 돼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해 보신 분들은 비타민 D는 자기 전에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꼭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량은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성인이 유지하는 목적으로 먹는다. 저는 그럼 하루 1000 IU 정도가 무난하다고 봅니다. 시중에 파는 영양제 중에서 가장 흔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 생활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은 한 2000에서 4000 정도도 흔히 사용이 돼요. 4000 IU 정도를 상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안 한 사람이 그냥 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그럴 때는 1000 IU를 드시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에요.
햇빛을 이용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광 호르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칼슘을 움직이는 물류 창고의 CEO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내 몸의 계절과 리듬, 아침과 낮을 알려주는 해식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턱대고 브랜드만 보고 또는 뭐 내 친구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사드시는 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검사를 통해서 내 수치를 확인하고 내 몸에 맞춘 용량으로 따져보고 드시는 게 좋다. 자, 만약 이런 용량을 내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다. 비타민 D 검사하는 종합검진할 때 받았는데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언어를 알 때 비로소 우리 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세포주치 이교였습니다. 제가 더 강한 지식을 원하는 분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부록입니다. 비타민 D는 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둘째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 D2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식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가 D3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피부에서 합성을 하거나 우리가 영양제로 많이 먹는 동물성 원료에서 얻는 형태가 바로 D3입니다. 왜 D2보다 D3냐? 혈중에서 유지되는 유지력이 D2보다는 D3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D3가요.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형태의 비타민 D 이게 될 수가 있고요. 다시 콩팥으로 가서 활성형, 활발해지는 비타민 D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활성형이 우리 몸의 세포에 작용하는 실제 호르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D3를 먹었는데 검진 결과를 봤더니 D3 수치가 아니고 뭐 이상한 게 적혀 있더라. 뭐 25 가로치고 OHD 뭐 이런 검사 결과가 수치에 있더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D3가 들어오잖아요. 몸에 혹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빠르게 간으로 가서 이 저장형 형태로 전환되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햇빛을 얼마나 받는지, 오늘 또 내가 영양제를 먹었는지, 식사에 지방이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D3는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D3는 오늘 잠깐 들어온 트럭 숫자 같은 거고, 반면에 이 25OHD는 몸의 창고에 쌓인 재고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결핍 평가 혹은 뭐 건강검진에서 내 몸에 비타민 D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는 항상 저장 형태인 25OHD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활성형인 비타민 D를 재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비타민 D가 아무리 부족해도 몸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형을 억지로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량은 바닥인데 활성형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활성형만 보고서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많다 이렇게 만들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형태는 보통 D3 그리고 검사를 할 때는 보통 25OHD 그리고 활성형과 또 저장형이 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식에 목마르신 분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되셨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정보, 이렇게 항상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주치 이기호였습니다.